자, 앤서니 브라운 한가람 미술관 전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경고드리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대충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뷰 촬영을 위해서 어제 협조를 하고 설치 중에 미리 다녀왔어요. 마스터 오브 스토리텔링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전 스토리텔링의 마스터라는 거죠. 고릴라 아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시 다녀와서 앤서니 브라운 아냐고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고릴라 원숭이 나오는 그림책 다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 있는 가정에 책 한 권은 있다는 그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원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관련된 리뷰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5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길게 합니다. 그냥 내면 22,000원, 아트센터이다와 이렇게 협업으로 리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 46년도생이니까 이제 할아버지시네요. 영국 셰필드 출신이고 그림책의 거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초현실주의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어서 그림 발상이 다 초현실주의가 기본이에요. 세밀한 묘사력도 되게 좋고 표현력이 되게 좋은 작가입니다. 고릴라를 되게 좋아해요. 고릴라가 그 인생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 그중에 원리란 캐릭터 시리즈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림 내용 보면 되게 어린이들에게 교훈적인 내용이 되게 많은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성장 이야기 이런 게 좀 있어요. 케이트 그린어웨이 메달 수상했고 그 유명한 안데르센 동화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안데르센 상도 받았습니다. 글과 그림의 아이러니.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보완하면서 때로는 아이러니하게 다르게 표현되어 읽는 이에게 더 큰 상상력과 해석의 여지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과 그림의 아이러니라고 키워드를 제가 정리해놨네요. 상징과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뭔가 숨어있는 바나나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어요. 젊은 시절에 맨체스터 병원에서 의학 화가 이런 직업이 있었나봐요. 이런 화가 경력도 있었고 테이트 모던 레지던시 일러스트 작가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대표작 우리 엄마, 돼지책, 동물원, 미술관에 간 원리 등 여러 가지 작품이 있고 고릴라 캐릭터가 되게 많죠. 초현실주의를 되게 좋아해서 달리도 있지만 여러 거장들 오마주를 많이 하는데 특히 초현실주의의 르네 마그레트의 오마주, 패러디가 되게 많죠. 이분이 그림책을 자세히 보고 숨겨진 상상과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화 그림책의 거장. 근데 어른을 위한 그림책 이런 말도 있죠.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그림책 좋아하는 엄마 아빠이신 분들이 더욱 전문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덕분에 이번 기회에 저도 이런 세계에 발을 한번 담가봤습니다. 전시 여는 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영어 버전도 있어요. 유재승 큐레이터님이 기획을 하셨나봐요. 아이들이 읽기 편한 그런 느낌으로 친숙하게 살아온 과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드로잉이 걸려있는 것도 되게 재밌죠? 입구부터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렇게 좀 얼굴 중간에 보이는 분도 계시고 공사 현장, 특히 캡션 시트지 붙이는 작업이 한창이었거든요. 전시 준비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또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저도 기획 전시할 때 전날 고생하긴 하지만요. 근데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전시는. 전시 준비의 삶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전은 계속된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 이야기별로 이렇게 줄거리라든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좀 읽고 그림을 작품을 감상하면 되게 알찰 걸로 보입니다. 자그맣고 커다란 고릴라, 빅 고릴라인데 원제는 이분이 다양한 영장류,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 이런 거를 캐릭터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림책에서는 반대말을 교육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의 스토리입니다. 크다, 작다, 늙다, 어리다, 슬프다, 기쁘다, 혼자, 반대. 근데 반대의 개념에 대한 고찰을 하게 만듭니다. 무조건 이 말의 정반대가 이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뭔가 반대말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 밀접한 지점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어린이들에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에도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죠. 다양한 연령과 인종, 성별 이런 거를 좀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질문하는 이야기, 그림책으로 유명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그래서 고릴라 캐릭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고릴라는 앤서니 브라운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캐릭터래요. 되게 강인하지만 한편으론 되게 섬세한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나 봐요. 고릴라를 보면. 그래서 고릴라는 앤서니 브라운의 인생 캐릭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장류에 대한 뭔가 친숙함 그런 게 있습니다. 영장류 포함한 동물원에 가두어야 되냐 이런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물원 그림은 이렇게 원하니까 뭐 일부 판화도 있는 것 같은데 각자 잘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채화가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수채화라든지 과슈, 귀여운 침팬지들, 다양성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 어린이들에게 가로 세로 맞추려고 수평 수직 그 기계 레이저가 보이죠. 그리고 마이 그랜데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우리라고 붙이죠. 나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된 문화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나의 할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 우리 엄마 이렇게 부를까? 공동체적인 문화가 다른 어느 민족보다 발달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만 내 친구의 할아버지기도 하고 모두의 할아버지 역할을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애들도 같이 키웠으니까. 잠깐 힘들면 옆집에 맡기고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런 문화에서 나온 우리라는 개념이 있지 않을까. 엉뚱한 얘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고찰을 이런 제목을 보고 하게 되네요. 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로 시작된 가족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세대 간의 사랑 그 이야기를 다양한 할아버지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릴레이 이야기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주와 외할아버지인 거죠. 특히 그림책 보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반고흐가 연상되는 초상화가 있어요. 할아버지 캐릭터 중에 르네 마가리트는 이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반고흐가 연상되는 모자거든요. 다양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일부만 이제 원화가 있죠. 이번에는 나와 크로스피 그리고 바다. 원제랑 한국식 제목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And the Sea. 소년과 그의 개예요. 개 이름이 스크러피입니다. 그래서 나와 스크러피로 제목을 바꾼 거죠. 우리나라 동화책에서. 관찰의 힘, 관찰의 중요성, 조용한 자신감을 좀 강조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유심히 관찰을 한 거예요. 소년이 열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형이 물에 빠져 있는 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형을 구한 이야기. 근데 이게 어릴 때 영국 해안을 좀 모티브로 그렸다고 하고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형을 잃었는데 그 경험이 약간 모티브가 됐다는 말도 있어요.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소심한 이 소년이 바닷가로 갔어요. 그래서 밑에 막 돌 보다가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형이 빠져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구하러 간 겁니다. 근데 관찰하는 돌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용 동화책으로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형상 안에 뭔가 얼굴 형상이 보이는 식으로 뭐가 보이네 이런 거를 약간 유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파레이돌리아라고 해서 초현실주의식 상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그 구름이 솜사탕처럼 보이고 사람 얼굴처럼 보이고 엉뚱한 물건이지만 여기 안에 이렇게 거북이가 보일 수도 있고 사람 눈, 코, 입이 보일 수도 있고 강아지가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에 토끼가 보인다는 것도 파레이돌리아 이런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다가 바닷가 보니까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구했다는 사연. 네. 실제 어릴 때 그 형이 일찍 죽었나 봐요. 마이클. 그리고 실제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게 모티브가 돼서 이야기를 지었다고 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 속에 그림이 있는 요런 거 약간 르네 마그르티식 발상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거울 속으로입니다. 토비라는 또 역시 소심한 아이가 초현실주의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울로 들어갔더니 초현실주의 세상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평소엔 엄청 지루했는데 되게 새롭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 수 없는 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울인 것 같아요. 이 거울 속 들어가니까 초현실주의 세상인 겁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거죠.
개가 사람 목줄 끌고 다니고, 기차 위에 배가 위에 있고, 벽에 무지개가 생기고, 르네 마그리트 발상이죠. 여기 우산이 공중부양하고 있고, 오렌지가 붕 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달리 혹은 르네 마그리트식 상상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그림도 잘 그리시죠? 근데 이거 아쉬운 거는 아이들을 위한 전시다 보니까 재료 그게 자료가 안 써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보면 수채화거든요. 또 수채화로 기본적으로 한 것 같네요. 수채화로 이런 건조한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사냥꾼을 만난 곰입니다. 베어 헌트예요. 곰 사냥이죠. 원래 제목은 꼬마곰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여러 이야기의 책을 많이 썼거든요. 꼬마곰의 여정을 이렇게 그린 작품. 마술 연필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겁니다. 옛날에 원피스에도 약간 비슷한 발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걸 그리면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 그림 찾기적인 이런 발상이 있고, 모자, 우산, 신발 이런 게 숨겨져 있고, 상상력의 현실화죠. 흰 곰, 아기 곰 캐릭터가 빨간 나비 넥타이입니다. 이게 상징이. 자기 주도적인 모험. 그래서 이 마법의 연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앙리 루소 작품이 오므아주 돼 있기도 해요. 앤서니 브라운 책 재밌는 거 많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녀분들이 이미 대학생인 경우가 더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미 진도 뛰었다라는 건가요 혹시? 연령대가 3, 40대 정도면 그래도 지금 시즌인데 아쉽네요. 귀여운 꼬마곰이 모험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사냥꾼이 이 아기곰을 납치하려고 하니까 코뿔소를 그려서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과정. 땅바닥에 또 떨어지는 바닥에 구멍을 그렸나봐요. 비둘기를 그리니까 비둘기 타고 모험을 나는 마법 연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상상이겠네요. 원하는 거 딱 그리면 날아다니는 거. 요 캐릭터 인형이 옆에 있습니다. 실물로 봐서는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그리고 아까 달리식 발상, 그 자갈이 여기 있고, 거울이 이 앤서니 브라운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매체다 보니까 거울로 이렇게 막아놔서 이렇게 반사돼서 모든 공간이 이렇게 돌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출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항상 바쁜 아빠가 있어요. 소녀 한나는 어디 아빠랑 놀러 가고 싶었는데 아빠 바쁘다고 동물원 안 데려가는 거예요. 생일날 기대를 했는데 그냥 작은 고릴라 인형을 선물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아빠를 대신해서 이 고릴라 인형이 실제 살아나서 아빠 역할을 한다는, 그리고 밤에 심야 모험을 합니다. 이 고릴라 아빠와. 그래서 고릴라 아빠라는 것은 앤서니 브라운이 옛날 그 아빠를 생각하면서 고릴라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또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아빠를 대신하는 고릴라, 곳곳에 명화 오마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릴라 아빠가 이렇게 동물원도 가고 밤에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빠가 뭐 하지 못한 거를 고릴라 아빠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항상 아픈 실제 아빠를 대신해서 고릴라 아빠가 이렇게 놀아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와 다시 친해졌다는 그런 해피엔딩. 표현력 되게 좋습니다. 와, 전면법이에요. 일일이 다 찍었습니다. 이거 약간 스텐실 찍어서 내는 기법도 쓴 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은근 또 뒷모습을 좋아합니다. 시점 앤서니 브라운. 무뚝뚝한 아빠와 고릴라 아빠를 약간 비교해 보라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냥한 아빠. 그리고 돼지책인데 제목도 피기북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언어적 유희일 수도 있습니다. 피기백과 비슷한 발음이라서 피기북으로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엄마 혼자 이 가족들을 업고 다니는 망나니 아빠, 아들들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혼자 가사노동을 다 하는 거예요. 애들 오자마자 행패 부리고 막 밥 달라고 하고 막 도와주지도 않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밥 차리라고 하고 일 혼자 다 하면서, 그러자 지친 엄마가 떠나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돼지라고 떠난 겁니다. 쿨한 엄마죠. 중간중간에 돼지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런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오랜만에 돌아오더니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점차 돼지로 변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좀 그린 것 같습니다. 항상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엄마. 그래서 엄마의 얼굴도 약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초반에 못된 돼지 같은 아빠와 두 아들. 그래서 어느 날 질려서 떠난 겁니다. 갔다 왔더니 완전 돼지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은근 돼지 삼형제와 늑대 이야기를 패러디했네요. 뒤에 보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는 개판이 되는 이 집입니다.
꿀꿀이 돼지, 숨은 그림 찾기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이제는 일 열심히 합니다. 막 도와주고 돼지가 아니라 착한 인간이 된 돼지들이 지금 반성하는 거예요. 니네 잘못을 알렸다 이런 거죠. 무릎 꿇고 있는 돼지들 이런 거죠. 엄마 등장하는 장면을 그린 것 같습니다. 엄마 표정이 초반에 얼굴조차 거의 익명성으로 가려놨었죠. 막판에는 좀 존재감이 좀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네, 무표정한 엄마네요. 그리고 터널입니다. 제목 원제 그대로예요. 남매 이야기입니다. 잭과 동생 로즈. 둘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아갖고 막 싸웠는데, 오빠는 외향적이고 운동 좋아하고 동생 로즈는 내성적이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어릴 때 형과 그 관계를 약간 모티브로 이야기를 또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오빠와 사이 안 좋다가 오빠가 위험한 터널을 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런 모험적인 거 안 좋아하는데 오빠가 없어졌으니까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오빠가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막 싸우다가 오빠가 이제 막 돌처럼 굳어 있으니까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이렇게 다시 좋아졌다는 그 이야기. 오빠와의 성격이 정반대란 걸 보여주는 거고, 오빠가 엉뚱한 터널 들어가는 그 과정, 이 둘의 초상화입니다. 오빠 따라 오빠를 구하러 가기 위해 무서운 터널 들어가는 동생. 이제 오빠 보고 씩 이제 웃고 있어요. 이제 오빠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이 동생. 여기 안에도 초현실주의적인,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리고 이 나무 거치대 보면 떠오르는 작가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아는 티 내야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이분이 거장 패러디 많이 했단 말이죠. 이거 나무 보자마자 떠오르는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 아시죠? 이거 달리가 이 모양의 지팡이 거치대 되게 많이 모티브로 그렸습니다. 달리가 지팡이를 좀 많이 들고 다녀서 그 지팡이를 그렸을 수도 있고, 오라버니가 이렇게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오빠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공룡과 고릴라가 싸우는 그림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장면. 킹콩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있습니다. 글과 그림의 커뮤니케이션. 이제부터 변할 거란다. 한국 제목이 그렇고 Changes예요. 조셉이 있는데 동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막연한 불안함, 그거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불안한 심정을 초현실주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불안한 기분을 들 때 세상이 초현실주의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전자 전기포트 같은데 여기에 고양이 귀가 있고 꼬리가 있고 불안함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이 다 초현실주의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고릴라 소파가 보이고 악어 꼬리가 바나나고, 이건 반고우 패러디네요. 그죠? 반고우 오마주 작품도 보입니다. 공을 쳤는데 공이 달걀이 돼서 깨집니다. 이런 발상. 앤서니 브라운의 킹콩은 아직 안 달았습니다. 이 전시 전날에 간판 달기 전에 이 모습, 삶의 현장이죠. 시트지 딱 붙이기 전. 동물원 되게 유명한 일화죠. 가족이랑 동물을 가는데 동물들이 갇혀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윤리적인 의식, 그런 게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이런 또 구성이 있고, 가족이에요. 가족이 동물을 가는 이야기거든요. 원숭이 이렇게 모자를 썼네요. 지금 약간 침팬지 같기도 하고, 뒷모습이 인간과 동물이 반대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킹콩 시네마, 이게 중간에 있고, 앤서니 브라운의 킹콩. 그리고 꿈꾸는 원리 시리즈가 되게 유명하죠.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역시 원리라는 캐릭터가 되게 소심한 캐릭터예요. 앤서니 브라운 자체가 그랬는지 몰라도 내성적이고 소심한 캐릭터로 많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주로 그래요. 이 원리가 꿈을 꾸면서 자기 하고 싶은 직업을 다 해봅니다. 영화배우, 가수, 스모 선수가 됐다가 발레리나가 됐다가 화가, 탐험가, 되게 많은 역할을 혼자 다 해봐요. 뭔가 꿈을 꾸면서 상상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안에 르네 마그리트, 살바도르 달리, 앙리 루소, 또 다른 초현실주의 거장이죠. 조르조 데 키리코 등의 거장들 오마주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거 딱 봐도 오즈의 마법사가 연상되고, 공중부양하면서 소프가 떠있는 느낌은 달리가 연상됩니다. 오, 이거 바나나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액자를 아예 그려버렸네요. 보니까 이거 액자가 튀어나오는 거 달리식 발상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요거 그 유명한 그리스 신화 이야기잖아요. 이 작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르네 마가레트적인 발상 또 나오고, 엘비스 프레슬리 패러디,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고, 스모 선수가 되고, 발레리나가 되고, 슈퍼맨이 된 알라비안 나이트가 되고는, 살바도르 달리, 기억의 영속성, 뿔 달린 모습.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디엔가 바나나가 한 마리씩 있습니다. 바나나 비행기, 바나나 신발, 바나나
꼬리, 바나나. 여기 바나나. 이건 바나나 찾기 힘드네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도 바나나 뒤에. 킹콩이 대놓고 바나나 들고 있고, 여기 바나나. 파도에 바나나를 숨겨놨습니다. 네, 그런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할 수가 없죠. 대놓고 바나나 찾기. 앙리 루소 오마주 되게 유명한 작품을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술관 중요한 거예요. 거장들 많이 알면 이렇게 오마주, 패러디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술을 하든지 간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분야 다르더라도 문학가라든지 뮤지션들에게도 중요한 영감이 될 것 같아요. 바나나 숨겨져 있고, 그리고 거울이 중요한 모티브다 보니까 초현실주의적인 공간 구성을 되게 재밌게 해놨습니다. 이 전시 기획사에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죠.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 특히 문이 살짝 열려있는데 여기 삐집고 원리가 보입니다. 슈퍼맨 원리. 콩코드 비행기인가요? 초기 대표작 우리 친구 하자입니다. 인더 파크. 이 가족끼리 여행 갔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서로 경계를 하면서 따로 다니는데 강아지랑 어린이들은 쉽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함과 뭔가 어른들의 경계심 이런 거를 대비하는 그런 이야기. 소통의 부재.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장난감 하나만 가지고 바로 친구 되잖아요. 뭐 경계를 안 하니까. 근데 나이 먹으면 뭔가 사람이 경계를 하잖아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부터 그냥 서로 바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어린이 둘도 약간은 경계를 하다가 금방 친구가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제 공원에서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하자 리메이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이야기, 명화 패러디 곳곳에 나오죠. 여기서는 원숭이 캐릭터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 인물 주인공이 강아지 역시 잘 둘이 놀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간 부스 되게 어린이들이 좋아하게 배치를 잘했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가족 시리즈 중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가족입니다. 제목도 비슷한 게 많죠? 자기 이야기 리메이크를 또 많이 해요, 이 작가님이. 나쁘게 말하면 재탕이죠. 뭔가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본 내용인데 이거 자기 작품을 또 리메이크하기, 이런 거 좀 잘합니다. 세대 간의 사랑, 릴레이 이야기, 공간 이야기 구성이래요. 이제 방고 후 르네 마그레트 패러디가 나옵니다. 어릴 때 실제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 기억, 가족 간의 뭔가 따뜻함이 나중에 작가로서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가족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말입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가 그림책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다시 발견하길 바란다 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할아버지 알파벳 아직 빠졌습니다.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왜 이순재 어르신이 있을까요? 와, 이거 이순재 할아버지 아니에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축구선수 옛날에 그 유명 아프리카 스트라이커 드록바 형님이 왜 여기 있나 싶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할아버지와 여러 문화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일부러 배치한 것 같아요. 이순재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 고흐 오마주네요, 지금 보니까. 드록바 형님이 벌써 할아버지 된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서구 유럽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따님은 이렇게. 그리고 마이 데드,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영웅이야, 이런 발상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찬가입니다. 이 이야기 보면 실제 아버지가 어릴 때 체크무늬 옷을 많이 입었나 봐요. 잠옷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 그래서 주인공 아버지의 패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레슬러이자 댄서이자 가수이자 박사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요. 네. 데이비드 린님의 요 캐릭터 얼굴 보고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채팅할 때 뭔가 디스를 찰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약간 제 과입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림책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고, 앤서니 브라운이 어른의 판단이나 간섭이 아이의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들 되게 무시하는 부모님 간혹 계시잖아요. 아이 너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애들이 뭐 얘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긴 합니다. 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아빠가 다양한 모습으로 박사님의 모습, 부엉이 박사님이 됐다가 공중부양하는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됐다가 댄서가 됐다가 재밌게 익살스럽게 웃겨주는 아빠, 모든 게 완벽한 슈퍼맨 아빠죠. 체크무늬는 어릴 때 그 아빠의 모습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아버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어릴 때 그 사진인 것 같아요. 형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평생 아픔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Will Love You. 포옹하는 그림 시리즈가 그래서 있어요. 이렇게 가정의 날에 땅 최적화된 전시입니다. 강아지도 이리 와 컴온하는 모습, 껴안는 모습. 우리 오빠 어떻게 하니까 오빠를 살린 아름다운 이 남매, 다 다른 이야기를 담아놨어요. 아, 너무 사랑스럽네요. 그죠? 이번에 엄마 시리즈입니다. 엄마. 다양한 엄마. 엄마도 역시 완벽한 엄마입니다. 모든 게 가능한. 요리사가 됐다가 정원사, 화가, 요정, 천사, 사자, 나비, 코뿔서, 우주비행사, 영화배우, 사장님, 슈퍼맘. 진짜 슈퍼맘 다 변신해요. 어머니에 대한 찬가입니다. 변신하는 엄마. 근데 엄마가 너무 가사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전통적인 가사노동, 돌봄에만 한정했다라는 비판이 있었대요. 앤서니 브라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은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 와,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자식에게 있어서 엄마는 엄마가 되면 불가능한 거를 해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아빠의 사랑과는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도 어머니 신 되게 많이 숭배하고, 카톨릭이 원래 유일신인데 성모 마리아 존경 사상이 왜 유럽에서 이렇게 신앙심이 왜 유독 많이 생겼을까를 보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이게 모든 보편성과 좀 와닿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 교리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 엄마로 나오죠. 까꿍한 엄마, 그리고 우리 형, 모든 가족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역시 어릴 때에 마이클 형을 모티브로 많이 했겠죠? 많이 생각했겠죠? 어릴 때는 형을 약간 질투해서 형을 좀 무상화했나 봐요. 한편은 닮고 싶고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형보다 더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경쟁 심리가 아이들한테 다 있나 봐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그래서 자랑스러운 형을 이렇게 우상화했습니다. 등반가이자 스케이트보드 선수, 축구 선수,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킹콩 패러디를 했고, 엘비스가 또 나옵니다. 성장 모델이기도 해요. 네. 어릴 때 죽은 형에 대한, 마이클에 대한 모티브라고 하고, 형제 미묘한 심리와 애정을 간결하고 따뜻하게 그려낸 그림책 작가로 유명한 게 앤서니 브라운이죠. 한국이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디자인 등이 몰개성, 너무 트렌드만 쫓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쿨해요. 모든 게 쿨한 우리 형입니다. 공도 잘 차고, 와, 바나나 킥을 하는데, 네, 불규칙 바운드로 무중력 슈팅을 때리나 봐요. 그래서 자재로 공의 방향이 바뀌는, 축구도 잘하는 형님, 운동도 잘하고 담도 잘 넘고, 킹콩이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완벽한 우리 형. 약간 엘비스 느낌 같네요. 노래도 잘하고 킹콩도 이렇게 탈 줄 알고. 그리고 이번엔 딸입니다. 딸. Our Girl. 넌 나의 우주야라고 제목을 완전 바꿔놨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바꿨네요. 제목을 출판사에서. 실제 딸을 모티브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딸의 무한한 가능성, 되게 꿈을 존중하는,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게 좀 나온다고 해요. 패러디 역시 나오고 여러 변신을 합니다. 원숭이, 팬더, 개구리 등 감정을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넌 나의 우주야.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쁜 딸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뭐든지 다 될 수가 있는 꿈꾸는 딸이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릴린 몰로 패러디도 나오고, 팝아트죠. 이런 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 2000년대에 상을 받아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 안데르센상을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또 담았습니다. 그 작가님들도 다 사정이 있겠죠. 네, 일단 따라서 잘하는 거에서 모든 크리에이티브가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 이 대중문화가. 웹툰 좋은 작가들 작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각성만 하면 뭐든지 따라하는 거에서 시작하지만 따라잡아서 이제 크리에이티브도 나오는 게 한국 예술가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화 패러디, 밀레 다빈치, 보티첼리, 피터 브루엘이죠. 에드워드 호퍼, 반고흐 등 여러가지 명작 패러디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술관에 간 원리. 조카가 그림을 많이 알더라고요. 미술관에 간 원리 책을 읽었나 봐요. 그래서 모나리자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더니, 모나리자 실제 보면 별거 없는데 애들이 읽어보고 환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까지 미리 좀 이야기하면 좋은데, 모나리자가 이쁘진 않다. 이쁘지 않아서 고릴라로 그렸나? 초현실주의,
또 예술놀이, 캐릭터 스토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명작 이야기 중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네요. 피올은 태양을 찾는 눈먼 오리온에서 영감을 찾았대요. 그리고 유명한 앵그르의 터키탕 되게 유명한 작품 오마주했고 19금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옷을 입혀놨습니다. 에드워드 호퍼 오마주죠. 모나리자. 그리고 베르메르 귀엽습니다. 킹콩이 인형 귀여운 원숭이 인형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브리얼의 유명한 작품이죠. 작품 되게 오마주 되게 재밌게 했네요. 터키탕.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여러 미술관 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또 테이트 미술관에서 레지던시 했을 때 어린이들 대상으로 워크숍 했던 경험이 이런 이야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쉐입 게임이라는 게 나와요. 미술 교육과 관련해서 되게 알찬 책이 요 책도 있지만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쉐입 게임입니다. 쉐입 게임. 가족별로 이렇게 낙서 스케치를 하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쉐입 게임이 딴 게 아니라 아무 형상이나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다른 사람이 상상으로 또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리는 릴레이 드로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전에 초인술주의 화가들이 좀 즐겨서 했던 놀이이기도 해요. 이거를 약간 교육용으로 이미 이야기에 담은 것 같아요. 우리 미술관 갔을 때 처음에는 엄마 혼자 좋아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무관심하게 뭔가 액자 바깥에서 노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가족들도 미술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고요. 엄마가 그림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되게 재밌는데, 그리고 자신만의 상상으로 뭔가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겁쟁이 빌리라는 캐릭터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걱정 인형이 나옵니다. 뭐냐면 항상 걱정 많았는데 걱정 인형이 그 걱정을 덜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멕시코 원주민 문화에서 걱정 인형이 있나 봐요. 그거를 실제 멕시코 여행 갔을 때 선물 받았어요. 그 실제 경험이 이 이야기까지 이어진 거죠. 여러 명작 패러디가 또 나오죠. 여기 중간에 걱정이 많은 우리 빌리가 잠자기 전에 맨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걱정 인형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이 걱정 인형이 너의 걱정을 대신 해줄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 걱정 인형이 내 걱정을 다 덜어가니까 애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 인형을 위해서 이 빌리, 착한 빌리가 걱정 인형을 만들어 줘서 이 걱정 인형을 이제 사람들에게도 선물해 줬다는 그런 아름다운 휴머니즘 이야기입니다. 여기 밑에 걱정 인형이 나와요.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꼭 다시 가져가면 안 되나 봐요. 걱정 인형. 걱정 인형 은근 탐나네요. 이게 약간 멕시코 쪽 원주민 문화거든요. 나중에 멕시코 여행 가면 여러분 걱정 인형 하나씩 사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의미가 좋잖아요. 걱정 인형 딱 선물해 주는 거죠. 모든 걱정 얘가 다 가져갈 거야 하면서. 그리고 어떡하지 마디프. 이 친구도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죠. 얼굴 표정만 봐도. 생일 파티 초대장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근데 초대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친구 집을 찾아가는 하루 모험담 일화를 흥미롭게 쓴 책입니다. 이 조라는 친구가 결국 엄마와 여행 다니면서 중간에 초현실주의적인 특이한 세상을 또 보는 거죠. 엄마와의 모험. 근데 이제 친구 집에 다 달았을 때 엄마가 아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휴머니즘 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 딱 봐도 누구 오마주죠, 여러분? 우리 허세미술관 구독자님들 잘 아시잖아요. 제 책에도 비슷한 시리즈 작품 나옵니다. 농민의 화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작가. 퀴즈 누구예요? 그림풍 딱 보면 그냥 이제는 제가 말할게요. 피테르 브리얼입니다. 플랑드르의 농민의 화가. 그리고 숨바꼭질 작품입니다. 강아지와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거든요. 근데 앤서니 브라운이 실제 강원도에 한국 친구가 있나 봐요. 이 횡성 친구가 강아지를 떠나보냈나 봐요. 되게 위로를 해줬나 봐요. 그 뒤에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다는 그 이야기,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사진도 다 자료를 이 친구분이 해줬나 봐요. 상실과 회복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숲에 놀러 갔는데 이 모티브가 실제 캔터베리 숲이네요. 숨바꼭질이니까 둘이 술래잡기를 했나봐요. 근데 술래잡기 하다가 되게 무서운 막 광경을 보는 장면, 우연히 강아지를 찾은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무튼 남자아이가 잃어버려 찾으러 갔는데 그 강아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신난 거죠, 완전히. 강아지 잃어버리면 진짜 슬프죠. 그리고 프리다 칼로의 일기장을 보고 모티브로 지은 책입니다.
실제 프리다 칼로의 오마주처럼 그림도 나오고, 프리다 칼로가 이 상처를 딛고 일어난 과정,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약간 뭔가 거의 장애에 가까운 걸 알았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실제 프리다 칼로의 명작을 이렇게 오마주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초현실주의적인 약간 르네 마가레트적인 구름 하늘이 좀 보입니다. 앤서니 브라운 다큐 영상도 나오고, 그리고 특별 초청 작가에서 한나 바르톨린이라는 작가도 잠깐 소개가 됩니다. 이런 그림 풍의 작가예요. 실루엣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하네요. 요즘에 울트라마린 꽃 같은 거 그리는 동양화 베이스의 작가님, 그 작가님이 생각이 나네요. 다른 선물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작가. 그리고 다시 앤서니 브라운의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은요, 다른 이야기하고 다르게 사파가로서만 참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약간 현대적인 재해석으로 다시 그렸다고 볼 수가 있죠.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가족 해체라고도 평가를 받나 봐요. 방치된 아이들. 근데 가족 해체적인 그게 이미 깔려 있네요. 새 계모가 와가지고, 그쵸? 사회 비판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계모가 애들 깨우는 거죠. 근데 모험을 하다가 이 마귀의 이 집을 발견한 거죠.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허드렛일 하고 고생하다가 풀려난 장면. 근데 저도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새엄마가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에서 마녀였다는, 애들 붙잡아 놓은 못된 마녀가 새엄마로 나온대요. 결국 새엄마 마귀의 할머니 죽이죠. 결국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장하 홍련이죠. 그리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약간 재해석이 많이 들어갔죠. 그림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작 캐릭터와는 좀 다르게 많이 그렸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진짜 초현실주의 이야기죠. 사회 풍자도 있고 심리적인 묘사도 있고, 모자 장수를 되게 재밌게 그렸습니다. 채서 고양이도 나오고, 특히 르네 마그리트적인 오마주가 나와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림책이야말로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예술이다. 이분도 질문을 던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고전은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 도서관에서 터널로 빠지는 재밌는 연출을 했습니다. 물에 빠진 앨리스. 역시 또 고릴라가 나옵니다. 매력적인 얼굴들 나오네요. 와, 이 모자 아저씨 나무 넥타이 진짜 나비가 있습니다. 호랑나비. 시크한 토끼. 여러분, 집토끼랑 산토끼랑 다른 동물인 거 아셨나요? 아예 다른 동물이더라고요. 교배가 안 돼요, 둘은. 전혀 다른 동물이라서. 귓골이 엄청 길고 털 뻣뻣하고 점프 엄청 높게 하는 게 이 산토끼고, 집토끼는 귀 짧고 둥글둥글하게 인형처럼 생긴 게 집토끼죠. 지금 반려형 토끼가 집토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많이 수입을 많이 했죠. 토끼 보고 세상 그게 떠올랐습니다. 얘는 산토끼인 것 같아요. 산토끼 되게 까칠합니다. 사나워요. 산토끼 순발력 뛰어나서 바로 도망갑니다. 잡기 되게 힘들어요. 집토끼는 인간 친화적이라서 붙잡기 그래도 좀 쉽습니다. 모자 아재 이 표정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원리 신기한 모험이에요. 여러 동화 이야기 오마주를 다 했어요. 로빈 후드부터 피터팬, 오즈의 마법사 등. 이거는 피터팬이죠. 피터팬 이야기를 오마주했습니다. 고릴라 피터팬들이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여기 원리 캐릭터처럼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책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오즈의 마법사고, 라푼젤 같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 이상한 나라 앨리스. 엄청나게 커다란 소원. 아, 이 번역이 좀 별로더라고요. The Three Wishes. 그냥 세 가지 소원하면 되는데 왜 엄청나게 커다란 소원이라고 해서 어색하지 않나요, 제목이? 욕심과 신중함, 순간의 선택. 천사가 요정에 나타나 소원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네들 원숭이다 보니까 아예 바나나 실컷 먹겠다고 해가지고 소원 하나 낭비하고, 그거 뭐 따지다가 또 소원 낭비하고, 욕심과 집착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바나나에 집착해서 바나나가 곳곳에 나와요. 후회하는 삼형제. 숲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숲에 뭔가 추억이 있어서.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에 깼어요. 근데 천둥 소리가 알고 보니까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 우울해하고. 그래서 엄마가 심부름해가지고 할머니 댁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해주라고. 근데 가면서 또 초현실주의적인 온갖 체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뭐 잭과 콩나무, 헨젤 그레텔 등의 패러디가 나와요. 모험을 겪었는데 할머니 댁에 반갑게 우리 아빠가 있는 거예요. 반갑게 자식을 맞아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 나무 되게 신기하게 그렸네요.
그리고 그 빨간 모자 그 이야기도 오마주가 됐어요.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빨간 모자 나중에 잡혀먹지 않나요? 그리고 초현실주의적인 시계, 이상한 나라 앨리스 혹은 달리가 연상이 됩니다. 아, 이 삶의 연장. 이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방해 안 되게 최대한 빨리 찍고 갔습니다. 테마별로 여러 가지 또 그림들이 있고, 고릴라 할아버지가 나와요. 고릴라, 우리는 친구 리틀 뷰티인데, 뷰티가 이 고양이 이름이에요. 이쁜이죠, 의역하면. 고릴라가 친구가 필요하다고 외로워하니까 이 동물원에서 이 친구를 붙여준 거예요, 뷰티를. 너무 사랑스럽게 아이 키우듯이 잘해주는 거예요. 둘이 완전 베프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 고릴라 씨가 TV 보다가 흥분해가지고 TV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난폭한 행동 때문에 동물원에서 이 둘을 떼놓으려고 했거든요. 뷰티 다칠까봐. 근데 뷰티가 선의의 거짓말로 내가 깼다고, 우리 고릴라 형님 아무 잘못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함께 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거짓말 정당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애들 이야기인데 이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되냐.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쁜 고양이와 그 고릴라가 나오다 보니까 미녀와 야수 오마주가 좀 깔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쉐입 게임. 쉐입 게임이 바꿔 그리기 게임이죠. 원리 시리즈가 되게 많습니다. 한 7가지 돼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침팬지 캐릭터로 나옵니다. 사회적 소외, 약자, 공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40세가 된 원리는 그림책 작가가 되었을까. 자기 성장 이야기가 되게 많죠. 귀여운 원리와 휴, 축구 원리 선수. 그 이야기 읽은 분들은 바로 보면 아실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고릴라 가족, 유인원에 대한 뭔가 애착이 있죠. 앤서니 브라운이. 그래서 고릴라, 침팬지, 비비 원숭이, 맨드릴 개코 원숭이 등 이런 유인원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성과 포용, 생명 존중하는, 인간도 유인원과 같은 가족이라고,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유럽 사람들이 다른 인종 비하할 때 원숭이 이런 걸 그리잖아요. 근데 오해를 좀 받기도 했었대요. 이게 약간 인종 비하 이런 게 아니냐. 근데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게 책 보면 알죠. 고릴라 가족들, 다양한 침팬지, 뭐 원숭이, 이런 따뜻함이 녹아든 이런 사람들을 그려놨습니다. 수채화로 직접 원작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 때 오시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디테일 묘사도 그렇고 잘 그린 작가입니다. KT 모던에서 또 레지던시 하셨다고 하니까 모든 그림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스 꾸며놓은 공간도 재밌어요. 창문 뚫어놔서 애들이 좀 좋아하게끔 약간 놀이터 같은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이거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굿즈가 너무 많아요. 큰일 났습니다. 와, 이번에 앤서니 브라운 전시 가시는 부모님들 방어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의 날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할까요, 여러분? 가정의 날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다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식사라도 맛있게 좀 하시고, 여행 가면 더 좋고, 가족끼리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일수록 고맙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새삼 느끼는데, 어릴 때는 애들 칭찬해주고 살잖아요. 조금만 잘해도 옳지 잘했어, 옳지 옳지 이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어른 되면 될수록 냉정해지기 때문에 칭찬을 되게 아낍니다. 가족들조차.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맛있으면 너무 맛있어요. 식당 어디 밥을 사주면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왔어요, 이런데 데려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만 머리 바뀌어도 너무 이뻐요, 막 사회적인 언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하면요, 진짜 좋아하세요. 그만큼 칭찬을 많이 못 듣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안 했던 거를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부모님 칭찬도 해주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심해지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칭찬을 너무 많이 아끼는 어른들. 오늘 새삼 앤서니 브라운 이야기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앤서니 브라운 책도 좋지만 제 책도 중요합니다. 제 책도 좀 사주시고, 순위가 조금 밀려났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팔리긴 하는데 초반에 베스트셀러 5위까지 찍었던 거기서 좀 밀려났습니다. 꾸준히 팔린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둘셋 수에니오스.